모두의 예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는데요. 흑수저 출신으로 알려졌던 스가 관방장관이 사실 흑수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하자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갑자기 12%포인트나 급등한 55%를 기록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역대 일본 정권 종반부의 지지율 조사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놀라며 와 깜짝 놀랐다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재무성이 보유하던 오사카 초역세권 금사라기 땅 150억 원에 육박하는 이 땅을 무려 85% 할인된 14억 원에 모리토모 학원에 팔아 넘겼고 이 14억 원마저 전액 국비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버린 모리토모 스캔들을 비롯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스캔들이 터져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의 아베 내각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해버린 가운데 아베 신조와 같은 자민당이지만 서민의 총리, 자수성가 총리라 불리며 흑수저로 일본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 불리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에 일본 국민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아키타현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골판지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학비가 가장 싼 대학인 호세이대에 진학해 야간 수업을 받으며 경비원, 카레 가게 서빙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일본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친 정치인이라면 자신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줄 것으로 착각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흑수저로 알려진 스가의 집안. 하지만 사실 스가 건방장관의 아버지는 딸기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슈칸 분슈는 당시 스가 집안이 운영하는 딸기 농가의 판매액은 3억 7천만 엔, 1980년대에 1년 만에 매출액 41억 원을 기록한 것인데 당시의 중견기업의 매출액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문화평론가 후루야 츠네이라는 스가 요시히데의 아버지 스가 가즈사부로는 딸기 농사로 대성공을 거둬 1959년 지역 조합장이 됐고 아키타현 오가가스정 마을의회 의원을 4연임했으며 2010년 별세 후 우길장 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성공적인 지역 명사였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되자마자 최대의 위기를 맞은 스가 요시히데는 아베 내각이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혐한을 이용한 지지율 반등.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는 일본 기자클럽이 주최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의 정상 외교는 정말이지 너무나 훌륭하다. 그렇게 훌륭한 외교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나름대로의 외교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와 상담하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을 제한한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토시미스 외무상은 최근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왔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을 없애라 라고 한국에 요구했죠. 이렇게 한국측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한일 외교 관계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는 일본. 이러한 일본을 한 번에 뒤집어버릴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던 일본인 A씨는 얼마 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11일 동안 격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본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파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지 3일 만에 한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파주시 관계자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검사는 간이 검사 방식이다. 그런데 반해 한국은 유전자 증폭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신뢰도가 높다 전했습니다. 한국은 시젠, SD 바이오센서, 오상 헬스케어 등 미국, 유럽, 동남아, 러시아 등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들에 올해 상반기에만 6천억 원이 넘는 규모를 수출하며 세계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코로나 진단키트 선도 국가로 거듭난 반면 일본의 진단키트 개발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라쿠텐이 몇 달 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한 바 있는데 다른 국가도 아닌 일본 의사회가 안정성을 내세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결국 판매를 중단했고 후속작으로 일본에서 내놓은 진단키트는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팀이 만든 간이 진단키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간이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중국산보다 심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간이 키트를 이용해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0%가 음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89.7%가 오류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10%에 불과한 것인데요. 정확도가 고작 30%에 불과해 전 세계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으며 환불 행진이 이어진 중국산보다 일본산의 정확도는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술 강국 한국이 서류에 의존하는 일본을 이겼다 라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중국 국제 텔레비전 CGTN은 일본 혈액 샘플에서 코로나19 거짓 양성이 나왔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확도가 낮은 일본의 코로나 테스트를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일본의 낮은 검사율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한국이나 독일과 비교하면 일본의 코로나 검사 수는 너무나 적다. 일본의 양성 반응 비율은 너무 높다 라며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과 비교당하며 전 세계 여론의 비난 세례를 받기 시작하자 일본 내부에서도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태도를 급변해 한국은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본 정부는 뭐하나 라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기업들도 기업의 안정적인 조달 능력을 일본 정부가 망쳤다 라고 외치며 한국 기업들의 소부장 국산화 속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완전히 무너져버린 일본의 경제는 한국과 한일연합군을 결성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서 일본 기업인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짐심을 과감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명백하게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고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다 라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며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 유명희 본부장이 세계 최초의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순간부터 일본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독일의 싱크탱크 베텔스만 재단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WTO 사무총장 후보 탑3를 꼽았는데요.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그리고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 노브스키를 유력한 후보라 평가했습니다. 유럽대학 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을 포함해 관료 및 전문가 총 10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유명희 본부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가 조직관리 경험, 정치적 경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정도, WTO 협상 경험 등 총 6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최근 유명희 본부장은 20여 개국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총 80여 개 회원국들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례적인 비상 상황에 놓이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WTO를 획기적으로 개혁시키겠다는 뜻을 강하게 전하자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WTO 주요 회원국들은 유명희 본부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백신 개발 경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약사 간 이러한 서약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4일 이같이 보도했다.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모더나를 포함한 제약사는 이 같은 서약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제약사는 서약에서 안전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백신의 임상시험과 제조 공정에서 과학적 윤리적 기준을 높게 적용키로 했다. 서약은 이르면 내주 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WSJ가 전했다. 이날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백신 개발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11월 1일 이전에 10월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담당할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오는 11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난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대선일인 11월 3일 이전 백신 접종을 서두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상당수 미국, 인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거나 꺼리는 상황이다. 이는 백신 개발에 보통 수년이 걸리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기업과 국가들이 뛰어들어 백신 승인이 무리하게 서둘러 진행된 점이 상당 부분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가 나오기 전에 과학자들과 기업이 백신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기업들이 준비 중인 서약서 초안에는 미식품의약국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서 안전과 효과 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뒤에 정부의 긴급 승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신 개발의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서 접종군의 증상 파편율이 비접종군과 비교해 낮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현재 최소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몇몇 백신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백신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FDA는 코로나19 백신이 의약과 비교해 50% 이상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백악관 코로나19 백신 개발단의 몬세프 슬라위 수석 고문은 이번 주 한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인정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뒤로 캐본의 백신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5회본을 추가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이 공동 개발하는 백신과 영국 제약사의 백신도 샀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구입에 만 80억 달러, 오비 돈으로 9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사무회와 백신 사무회본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발표했고 일본 연구도 미국 제약사 화이자일로부터 백신 6천만 명분을 닫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일본 경우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일본 연구는 코로나 백신을 희망자 전원에게 무료 접종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먼저 중증으로 건재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의료 종사자 등을 우선해 코로 말고 백신을 맞게 한 다음 화폐하는 방식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 계획이라고 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비용은 전액을 국비로 처리해 더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2021년 전반까지 국민 전체를 맞출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본 연구가 이렇게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여름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 개막을 어떻게든 개최할 것이라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다들 백신 개발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자국민들부터 먼저 접종시키겠다 묘사적이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역당국은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상품의 소비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보도를 보면서 진정한 국제적인 지도력이 매우 아쉽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세계 기구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백신 개발에 뒷춤을 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백신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주자 가운데 하나인 데 이미 백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는 여러 한국 회사들과 도러시아 백신의 한국 내 생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차별 없이 코로나19 백신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과 보건당국이 입장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글로벌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 위탁 생산 계약도 책 11만 있는 데에 대해 양측은 전 세계가 차별 없이 코로 말고 백신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는 의지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전한 백신을 확보해 새로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병행해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연구하고 방역 물품을 준비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을 충실하게 확정이 온 경험과 결과를 갖고 있다.
이것이 언젠가 시작될 코로나19의 백신 접종 사업에도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다. 방역 실무자로서 방해 대책으로 코로나 함고를 억제하면서 천천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백신을 확보해 국민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그렇게 확보된 여유 시간의 새로운 인상을 창조하거나 정착시켜 나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들 지들만 살겠다고 백신 사들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